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역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역사에서 건진 회계 제1편 동방무역편입니다. 이제 동방무역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북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1-6화 복식북이 왜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는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식북이를 예찬하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주 유명하신 분 3분만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시죠. 조지프 슌페터, 혁신을 얘기하신 분이죠. 오스트리아 유태인인데 나치에 대항해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는 자체 결함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반대론으로 아니다.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하는데 그 이유는 왜냐? 창조적 파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혁신을 일으키면서 자본주의는 발전한다. 이 분이 뭐라 그러셨나? 회계는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이분이 이 자본주의 주창자시기 때문에 이런 말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본주의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회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요, 북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장부기입의 약자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장부기입할 때 부기가 되는 거죠. 거기는 단식과 복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단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봅시다. 단식 가장 대표적인 게 가계부입니다. 가계부라는 건 간단하죠. 들어온 돈, 나간 돈 해갖고 쭉 기록하고 월말에 다시 정리를 해갖고 얼마를 썼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계부를 한번 가져온 건데요. 별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잔액이 있는 겁니다. 얼마가 들어오고 그쵸? 얼마가 나가고 그래서 결국 얼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가계부입니다. 예, 한번 사례를 갖고 얘기해 봅시다. 용칠이라고요. 제 제자인데요. 조금 모자란 제자입니다. 용칠이는 부모님께 용돈을 10만 원 받았는데 안 가져왔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5만 원을 빌렸고 그리고 2만 원 주고 회계학 교과서를 샀는데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10,000원어치 떡볶이를 사줬답니다. 그렇죠?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가계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침에 용돈 받아서 수입 10만 원, 점심에 친구한테 빌려서 5만 원, 그래서 잔액은 15만 원. 그런데 2만 원짜리 교과서를 구매했고 거기 떡볶이를 먹었고 해서 결국 12만 원 현금이 남아있다. 이게 용칠이 가계부입니다. 이런 친구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제가 좀 뭐라 그랬는데요. 아니 똑똑한 친구입니다. 가계부를 적을 정도면 똑똑하죠. 단식부기는 단순 명료합니다. 수입은 15만 원, 지출은 3만 원, 그리고 12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제가 용칠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용칠아, 네 재산 얼마니? 그러니까 용칠이가 금세 대답합니다. 뭐라 그래요? 교수님, 가계부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12만 원입니다. 그럼 제가 또 뭐라고 물어요? 너 친구한테 갚아야 할 돈 5만 원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용칠이가 아하 7만 원 그럽니다. 근데 제가 가만 놔두겠어요?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재산이 아닌가? 그럼 용칠이 뭐라 그랬어요? 아하 그러겠죠? 그렇죠? 단식북이 이렇게 허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수입에 있어서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분하지 않고 기록한다. 지출은 똑같습니다. 지출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기록한다. 돈이 들어온 거 나간 것만 기록하죠. 그러다 보면은 너 재산이 얼마냐 물을 때 대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용칠이 사례에서 보면은 이런 거죠. 수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얘기입니다. 어떻게 돼요? 용돈이라는 거와 친구 빌린 돈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자기 돈이고 또 하나는 갚아야 될 돈입니다. 지출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떡볶이는 없어졌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현금 잔액은 계산되는데 재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게 단식북이의 기본적인 허점입니다. 그러면은 단식북이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단식북이가 문제가 뭐냐면 현금만 기록을 하거든요. 그 원인을 기록하면 어떨까? 즉 수입은 왜 생겼지? 지출은 왜 생겼지?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회계 등식이라는 겁니다.
한번 회계등식으로 기록해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친구한테 차입했다. 그러면 친구한테 돈이 들어왔죠? 친구한테서부터 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5만 원 들어온 게 한쪽에 기입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 더 생각합니다. 현금이 왜 증가했지? 원인. 아하, 차입금이라는 의무가 생겼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계등식으로 보면 이쪽에다가요. 현금 5만 원. 이쪽이라는 게 뭐예요? 왼쪽에다가 그렇죠? 자산을 적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다는 누구 거냐를 적는 거죠. 차입금 5만 원은 뜻이 뭐예요? 부채란 뜻입니다. 그렇죠? 부채. 그래서 이 콜이 되는 겁니다. 둘이 똑같아졌다. 두 번째, 교과서 구매 한번 볼까요? 교과서 구매. 교과서를 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단식북에서 2만 원의 현금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원인을 생각해 봐야죠. 왜 2만 원이 감소했지? 그러다 보니까 답이 나오죠. 아하, 교과서란 자산이 증가했구나. 그렇죠? 이걸 회계등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마이너스 2만 원을 자산에 기록하고,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 플러스 2만 원을 기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코르 0이 되죠. 이 0이란 뜻은 뭐냐? 그렇죠? 이쪽이 소유자 지분입니다. 지분은 변함이 없다. 용돈도 그렇고 차입금도 그렇고 그대로다. 그 대신 현금이라는 게 마이너스 2만 원, 교과서라는 게 플러스 2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교환 거래라 그럽니다. 교환된 겁니다. 어떻게 거래됐어요? 현금에서부터 교과서로 교환됐다. 그래서 교환 거래입니다. 예,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단식부기도 기업 실무에서 사용하는가? 그렇다. 예, 사용합니다. 누가 사용하느냐?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형 개인기업입니다. 꼭 상공인만은 아닙니다. 매출 3억 원 미만의 도소매업들이 소상공인인데요. 이분들이 단식부기로 작성해서 세무상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아닙니다. 회계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이게 바로 단식부기 중에 이제 간편장부라는 겁니다. 세무상 작성하는 간편장부입니다. 세무서에서 소상공인들, 소형 기업한테는 이걸 작성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작성합니다. 요거보다는요, 요 다음 장에 있는 실례를 볼까요? 작성 사례를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제일 윗줄을 보겠습니다. 거래 내용, 그리고 수입, 비용, 그쵸? 수입, 비용. 지출이라고 안 하고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고정자산이 들어왔으면 따로 적어라 이런 겁니다. 고정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사왔다, 책상을 사왔다 이러면 여기다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 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상품을 구입했다, 자파를 구입했다 하면은 이쪽에다 기록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들어오고 나가고 한 걸 기록해라 단식으로 이런 얘기죠. 네, 전혀 복식부기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그만 기업들이 복식부기 작성하는 거 힘드니까 그런 걸 면제해 주면서 이런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세무상으로 인정하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비고 같은데 이런 저런 걸 쓰겠죠. 그럼 나중에 이걸 분석을 해갖고 월말 결산을 하겠죠. 네. 그렇지만 간편장부는 단식북입니다. 실무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부기 중에서 단식부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화부터는 복식부기 얘기를 하는데 역사상 동방무역 때 만들었던 복식부기처럼 한번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현대 복식부기로 넘어오겠습니다. 다음 화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세식으로 대체절표 만들기. 예, 수고하셨습니다.